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4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마 사태를 취재한 게 1979년인데 그 이듬해 광주 사태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광주 사태와 관련된 루머와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와 관련된 루머가 크게 보면 한 5가지인데 맨 처음에 나온 게 사망자가 계엄당국에서 발표한 191명이 아니고 2,000명이다 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두환이 발표 명령을 내렸다 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영화에서 비롯된 건데 2007년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봤는데 거기 보면은 공수부대가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일제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루머였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영화 제작자가 이것은 사실에 기초했다라고 영화 시작에 딱 써놨습니다. 뭐 이런 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북한군 600명 1개 대대가 특수부대가 북한에 들어왔다는 이 새로운, 이건 뭡니까? 한 3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루머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5개 루머와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루머와의 전쟁을. 요사이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묻는 건 괜찮은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보고 욕설을 하고 저보고 북한 간첩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걸 보면서 이런 말이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다. 즉 확신이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나가면은 그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은 증오심 또는 사랑 뭐 이런 거겠죠. 감정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이 광주 사태를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광주 사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광주 항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광주 사태를 보는 이 생각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가끔 다툽니다. 여기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진실입니다. 진실이냐 허위냐를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이 사태를 투명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광주 사태 5대 루머와 싸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하고 돌아와서 저도 광주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하러 갔을 때는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였는데 제가 부마 사태를 취재한 경험이 있고 해가지고 이 광주 사태는 꼭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병가를 내어놓고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왜 병가 내어놓고 취재하러 갔느냐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해직이 되었습니다. 해직이 되었다가 그 뒤에 전두환 정권이 이 반정부적인 기자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그 명단에 제가 또 들어갔어요. 이미 그때 저는 회사에서 해직이 돼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일종의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3번 쫓겨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보도와 관계 있습니다.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의심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석유 개발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경제성이 없다고 했더니 제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광주 사태 취재하고 와서 제가 신문사에서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내가 광주 사태 유공자라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유공자 아닙니다. 광주 사태 유공자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1980년, 83년부터 월간조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이 광주 사태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무렵에 제가 몸담고 있던 월간조선에서 광주 사태 7월로에 1985년 7월로에 광주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 월간조선에는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조남준 기자, 그리고 MBC에서 광주 사태를 취재했던 오효진 기자, 세 사람이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광주 사태 때 몇 사람이 죽었느냐. 그때 광주 시민들은 또 일부 작가들은 2,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2,000명이 죽었다. 근데 우리 세 사람은 현장에 있었으므로 좌담회를 통해서 2,000명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191명이 맞거나 많이 는다 하더라도 200명대 수준이다라고 좌담회에서 썼더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부 광주 시민들이 또 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월간조선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루머와 싸운 거죠. 2,000명설, 200명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 뒤에 다시 재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지금 1995년 7월 서울지검의 발표문에 따르면 193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사에서 발표한 것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월간조선 주장이 맞았다 이겁니다. 저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자, 이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광주 사태에 반드시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발포 명령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거죠. 자, 언제부터 이제 광주 사태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취재하고 거론되느냐? 그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제5공화국 청문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광주 사태를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광주 사태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게 1988년 7월로 월간조선에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를 썼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광주 사태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중점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자비한 탄압을 했다고 하는 공수부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88년에 공수부대원들을 거기 갔던 공수부대원들을 많이 만나서 취재한 게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쓴 많은 기사가 있지만 저는 이 기사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건을 볼 때 양쪽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를 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시민들이 본 광주 사태와 진압군 쪽에서 본 광주 사태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양쪽의 사실을 합쳐야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공수부대는 그런 식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민들을 물어보면 왜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느냐? 공수부대원들을 만나보면 왜 우리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이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를 취재하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발포 명령자가 없다. 전두환도 아니고 이희성 씨도 아니고 정호용 특정사령관도 아니다. 대대장도 아니다. 그것은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에 전남 도청 앞에서 벌어진 상황, 즉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공수부대원을 덮쳐서 현장에서 한 사람이 깔려 죽을 때 그때 비로소 공수부대 장교가 자비적 차원에서 사격하기 시작한 게 출발점이었다. 누가 쏴라는 명령도 내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적 사격으로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결국 그 뒤에 지금까지 사실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이번에 다시 또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발포 명령자 찾을 수 없습니다.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몰고 와서 공수부대원을 현장에서 깔아서 죽이니까 그때 탄창을 꼽고 있었던 장교입니다. 장교. 공수부대 장교가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총격전의 시작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이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는 이 50 청문회 때 아주 중요한 교재처럼 돼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헬기 사격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제가 만나본 사람 시민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믿기 힘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조종사가 수십 명이 투입됐는데 사격 명령은 받았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사격할 상황이 아니었다. 사격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격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헬기 사격 문제가 이번에 또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잠하다가 말이죠. 2007년에 화려한 육아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안성기 씨가 주연하고 했는데 1000만 명 이상 동원이 됐는데 그걸 제가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 대대장 출신과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느냐. 제일 문제가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무릎 수하 자세로 공수부대원들이 일제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나치의 SS 대원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 더구나 이게 영화라고 해서 사실을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영화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국민행동본부와 더불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기도 하고, 아마 국민행동본부가 고소를 한 것 같이, 고발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흐지부지 되었죠. 이 화려한 휴가가 그때 선거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마디씩 남기기도 했는데, 이 화려한 휴가가 이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이것도 루머죠. 이 루머와 또 싸우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 조금씩 나왔는데, 2013년이 되었으니까, 탈북자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모락모락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제양군인회 회장하시던 박세직, 이분은 육군 소장 출신이죠. 박세직 회장, 유명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보고 아침에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탈북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분이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당신이 봤냐고. 아니, 당신이 왔느냐고. 아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고 하면 이게 이때부터 증거 능력이 약해지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한 거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박세직 회장한테 이것을 제양군인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때 탈북자들이 주장한 게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게 북한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광주 사태에 투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광주 사태와 무관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13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들어와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바람에 광주 관련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검증 취재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검증 취재를 해보니까 이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다 부인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된 거는 뭐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북한군 600명이 들어오면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들어오면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공수부대하고 싸우죠. 공수부대하고 싸우면 공수부대와 진압군 나중에 24달이 투입됐으니까 전사자가 얼마나 생길까요? 얼마나 생길까요? 거기에 참고되는 자료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 600명입니다. 대단한 병력이에요. 특수부대 600명이 계엄령 체제에서 철통같이 안보가 유지되는데 남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배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비행기로는 못 들어오겠죠. 배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 방어를 책임졌던 유병현 대장의 이야기는 내가 요 다음에 별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600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600명이. 우리 6.25 이후에 1968년 1월 20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121 사태. 저도 그때 공군 병장이었습니다만은 121 사태로서 저는 복무기간이 4개월이 연장돼가지고 3년 4개월 하고 나왔습니다. 공군 사병으로서. 이때 31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신조 등 31명의 특수부대가 자함까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발각이 돼서 총격전이 이루어지고 31명이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전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 진압을 했는데 31명 중에 한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고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관 32명이 죽었습니다. 31명의 특수부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2명의 군인, 그 중에 총경도 있고 대령도 있습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600명이 광주 사태에 들어왔으면은 그걸 진압하는데 국군이 한 600명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명. 광주 사태 진압 때 국군이 몇 명 죽었느냐? 23명 죽었습니다. 근데 23명 중에서 11명은 국군끼리 5인 사격을 해가지고 국군 손으로 죽었으니까 11명을 뺀다면은 12명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이 그 이른바 광주 시민군과 교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600명이 들어왔는데 국군은 한 600명 죽어야 되는데 국군 전사자가 11명밖에 없다. 순수한 전사자가. 그 다음에 1968년 아주 복잡한 해입니다. 울진 삼척 지역에 130명의 무장공비가 상륙을 했어요. 이걸 소탕을 하는데 거의 전군이 나섰습니다. 130명이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이성복 소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죽은 이성복 소년이 이때 죽었습니다. 130명을 소탕을 하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우리 130명 소탕하는데 61명이 전사했습니다. 61명이 전사했습니다. 예비군, 군인 합쳐서 61명이 전사했습니다. 130명을 소탕하는데. 그러면 600명의 특수부대를 하면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탕하는데 국군이 한 300명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또 하나,
가장 비근한 해가 1996년이네. 66년에 이 잠수정을 타고 남쪽으로 왔다가 돌아가다가 걸려가지고 음항에 걸렸는지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육상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이른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때 26명이 상륙을 했어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이 43,0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전사가 1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국군이 12명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럼 이 비율대로 하더라도 광주사태 들어온 이렇게 되되 600명을 진압하려면 한 300명 정도 전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그 정도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면은 유해군 사령관이 몰랐겠습니까? 유해군 사령관이 당시에 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작전 지휘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위컴 유엔 사령관입니다. 이 정도는 북한에 선전포고할 사안입니다. 600명을 들여보내가지고 광주사태에 개입했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을 겁니다. 폭격을 했을 겁니다. 단 한마디도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에 항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600명 되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둬도 믿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요사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 그 사람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또 누군가는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황장엽 선생이다. 또 탈북자 누구누구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패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 가족을 희생시키고 수많은 친구에 온 황장엽 선생을 광주 사태 때 특수부대원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까지도 북한 간첩이라고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처음부터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믿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광주 사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면 되는데 모두가 부르라고 강제하는 것, 재창,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하는 데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 라고 믿고 싶어지는 거죠. 감정입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은 감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주 사태 600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공격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 열심히 김정은 정권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탈북자들 중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인권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몰아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도대체 누구를 도와줍니까? 김정은과 싸우는 사람을 저격하면 안 되죠. 김정은과 싸우는,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사람을 광주 사태 600명 투입선을 믿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간첩으로 몰고 위장우파로 몰고 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하면은 제가 광주 사태 루머와 5번을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2,000명 사망 아니다. 계엄사에서 발표한 거 맞다. 월간조선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발포 명령 내린 사람 없다. 저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헬기 사격 없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헬기 사격 없다는 것은 이미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5번 했습니다. 국가적 조사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조갑적인 광주 사태인데 이거 손을 봐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내려고 합니다. 특히 1995년에 검찰과 국방부가 공동조사해서 내놓은 보고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거기도 헬기 사격 없다,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실체적 진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 사태가, 헬기 사격이 있다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언제나. 바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국방부의 재조사 명령을 해가지고 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과거에 했던 조사를 또 다시 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를 수십 명 불러가지고 다 물으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헬기가 무장해가지고 비행한 건 사실이지만은 쏜 적은 한 번도 없다. 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쏠 상황이 아니더라. 못 쏘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조종사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쏜 사람도 없고 맞은 사람도 없고 치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 천인공로할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국방부 장관이 뒤집어야 하는데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사실로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광주 사태의 루머는 다 루머로 끝났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 들어와가지고 그 루머를 사실로 만들어버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헬기 사격. 국가가 조작한 겁니다. 2,000명 주장은 이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지금 북한군 600명 주장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국방부의 역사 조작은 이번에 재조사를 한다니까 이 재조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로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를 비판했는데 이걸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입니다. 잘못하면은 국가가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또 갈지 모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왕 진상조사가 꾸려졌으니까 저는 진상조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국방부의 주장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 광주 사태와 관련된 논란들은 주로 이겁니다.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 광주 사태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광주 폭동,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항쟁. 이 국가 공식 명칭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 사태라고 합니다. 광주 사태라고 하면 방송에 나왔을 때 그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광주 사태가 적합한 명칭이라고 본다. 쟁점이 있으니까 아직은 광주 사태라고 보고 이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규명해야 된다. 또 이걸 복잡하게 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코로나에 몰리니까 느닷없이 소급입법을 통해서 5.18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역사 속에 그냥 묵기로 했던 12.12 사건 5.17, 5.18을 다시 수사함으로써 당시에 광주 사태를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이 내란범으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내란이고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생겼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군 600명 루머가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 무렵에 2013년에 강연을 400명 정도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광주 사태 이야기를 쭉 했더니 하고 나서 믿는 사람 계십니까 하니까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판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순간도 이런 걸로 명백한 루머는 명백한 루머인데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시간도 아깝다. 지금 김일성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여기에 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군 600명 설이 이게 자유진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분열시킵니다.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제가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군에서 백선엽 장군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유병현 전 합참의장, 바로 한미연합사를 만든 실무자입니다. 그분 인터뷰 내용을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